필승!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필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초보 셀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인데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온라인 초보 창업자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상품 소싱 방법이 있고 정말 많은 판로들이 있는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구성해서 내가 판매 방식을 결정을 해야 되는지 잘 찾지 못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영상을 직접 필기를 하는 모습과 함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요즘에 초보 창업자들이 쉽게 접하는 키워드가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라는 키워드로 굉장히 많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생태계를 정확하게 모르고 이 스마트 스토어 창업에 대해서만 매달려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이 되게 많은데요.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라는 부분은 정말 많은 판매 방식과 정말 많은 판로 중에 정말 작은 한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점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시기 위해서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영상을 좀 찍었습니다. 필기 내용이 잘 안 보이신다면 영상 후반에 제가 깔끔하게 필기한 내용들을 붙여서 업로드를 할 예정이니 영상을 한번 쭉 들어보시고 본인한테 맞는 판매 방식과 전략을 세우신 다음에 그 세부적으로 필요한 스킬들을 유튜브에서 찾으셔가지고 정보를 습득하시면 훨씬 더 개념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쉽게 말해서 책의 목차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상품 소싱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소싱이란 큰 틀을 보면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매 사이트, 그리고 오프라인 브랜드, 예를 들어서 요새 핫하고 있는 코스트코 제품 파는 거와 이케아 제품 파는 거, 오프라인 거래처를 통해서 팔 수가 있겠죠. 이거는 유통입니다. 추가적으로 제조 공장을 뚫어서 할 수가 있고요. 해외 수입을 직접 할 수가 있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상품을 소싱하고 나면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이 판매를 할 때 우리가 판매할 수 있는 여러 판로들을 제가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오픈마켓이 있겠죠. 그 다음에 소셜, 종합몰, 폐쇄몰, 그 다음에 기타 판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마켓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G마켓,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쿠팡, 스마트 스토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자사몰, 개인 홈페이지를 오픈마켓 형태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을 해서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셜에는 티몬과 위메프가 있습니다. 옛날에 쿠팡은 소셜이었는데 지금은 오픈마켓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종합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형 샵들이죠. GS샵, CJ몰, 신세계몰, 기타 등등. 자, 폐쇄몰에는 흔히들 우리가 기업의 복지몰이라고 하죠. 기업 직원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있는 직원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는 요즘에 밴드나 네이버 밴드나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폐쇄몰 형태로 물건을 파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죠? 폐쇄몰은 말 그대로 폐쇄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판매를 진행하는 부분이니까 이 영역이 확장되는 게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개인 홈페이지나 SNS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폐쇄물의 일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마지막으로 기타 판로는 요즘에 뜨고 있는 마켓컬리나 오늘의 집이나 블로그를 통해서 팔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로가 지금 보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초보자들이 이 소싱하는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고 판매를 하는 판로들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소싱을 하는 부분부터 선택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절차들이 필요하죠. 지금 보이는 판로와 같이 이 각각의 마켓에 대해서 장단점을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오픈마켓은 장점은 일단 입점이 너무 쉽고요. 그리고 낮은 수수료, 그리고 상품을 편집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상품을 구매하게 되면 고객이 상품평이나 구매 건수가 누적이 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매출 향상을 하는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단점은 너무너무나도 쉬우니 너무 많은 상품들이 많아서 노출에 대한 어려움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CPC 광고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소셜은 최저가 판매, 그리고 최저가로 팔다 보니 이 판매자분들이 대부분 생필품 판매 컨셉으로 MD와 같이 딜 코드를 구성해서 파격적으로 매출을 늘리는데 주로 사용을 하죠. 그래서 단점이 MD의 권한이 굉장히 막강합니다. 그리고 팔 수 있는 상품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동일 상품에 대한 충돌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딜을 진행할 때마다 구매평이나 누적된 판매 건수를 누적시키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딜을 구성할 때마다 신규 코드를 생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소셜의 단점으로 뽑히고요. 그리고 종합몰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쉽게 입점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MD 권한이 굉장히 막강하고요. 그리고 그 MD 권한으로 인해서 노출할 수 있는 부분이나 가격이나 쿠폰 같은 발행을 하는 부분도 굉장히 주도적으로 MD가 진행할 수 있어서 가격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점은 일단 충성 고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가격 저항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종합몰에 입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본인이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면 그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겠죠. 마케팅적인 요소로 굉장히 좋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폐쇄몰 같은 경우는 장점은 이제 제품의 신뢰도가 다소 높은 편이고요. 직원몰에 한해서입니다. 그리고 일단 입점을 하게 되면 일정 매출까지는 쉽게 가능한 부분인데, 단점이 이 폐쇄몰에 입점을 하기 위한 MD 컨택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각 판로마다 장단점을 알고 입점을 하고 판매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소싱 방법이 굉장히 많고 판매 방법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온라인 판매를 접근을 하고 있냐면 이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라는 컨텐츠로, 키워드로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소싱 방법과 이렇게 많은 판매 방법들이 있는데, 대부분 정말 이 많은 방법 중에 스마트 스토어 창업이라는 작은 부분으로 접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초보자들을 위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평균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판매를 하는 판매 방법과 판로에 대해서 제가 섹션을 나누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제가 유튜브에서 강의를 했던 컨텐츠 중에 하나로, 일단 대량 등록 위탁 판매 셀러들은 주로 어떤 식으로 판매를 하냐면 위에 보이시는 도매 사이트와 오프라인 브랜드 요 두 개를 이용해서 종합몰까지 판매를 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판매 방법은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조금 낮고 물건이 없는 초보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대량으로 뿌려서 어떤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방법이지만, 단점은 저마진을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의 구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점을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으로는 물건을 직접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제조 공장이나 오프라인 거래처의 유통업체의 물건을 받거나 해외에서 직접 수입을 해서 본인이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 형태가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내가 재고를 가지고 판매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 많은 마켓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많이 팔기 위해서 재고를 떼시는 분들도 있어요. 단순히 마진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재고를 직접 가지면서 판매하는 방법들은 모든 마켓을 전범위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냐면,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도매 사이트에는 중개몰과 자체 도매 사이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중개몰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고를 가지고 있다면 소매로도 다양하게 팔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어디에 공급을 하느냐면 이 중개몰의 한 공급자로 물건을 공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범위적으로 소매도 하고 도매 사이트 중개몰에 공급자로 공급을 하면서 단순히 전범위적으로 판매를 하면서 매출을 증가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들은 직접 재고를 보유하고 유동적으로 판로를 굉장히 많이 개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재고를 떼고 하니 대량 등록 위탁 판매자들보다는 마진율이 아마 조금 높겠죠. 하지만 단점은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고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재고를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재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 범위적으로 팔 수 있고 공급할 수 있는 모든 온라인 유통 판로 구조망에 상품을 등록하고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똑같이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속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폐쇄물과 이 기타물에만 집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똑같습니다. 재고를 가지고 있고 본인의 브랜드를 약간 만들고 싶어 하셔가지고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큰 차이가 없어요. 초록색으로 표시해서 판매를 진행하시는 분들이나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 두 가지 방법은 큰 차이는 없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 재고를 사입하는 대표님들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분별하게 뿌려서 재고 리스크를 줄이냐, 또는 이렇게 무분별하게 뿌려서 내 상품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더 없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소수의 폐쇄물과 특정 전문화된 마켓에서만 공급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끝으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이렇게 재고를 떼는데 판매 방법이 완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간략하게만 보여드리면 재고를 떼서 스마트 스토어나 이 자사몰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재고를 떼는데 이렇게 무분별하게 그 재고에 일정 마진을 더해서 판매를 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제조 공장이나 해외 직접 수입이나 오프라인 거래처를 통해서 물건을 가지고 온 뒤에 이 제품을 나만의 브랜딩화를 조금 시켜가는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로 스마트 스토어나 개인 홈페이지를 네이버 쇼핑에 연동해서 판매를 하는, 즉 결제가 되는 수단으로 여기에 등록을 해놓고 단순히 주문이 들어오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트래픽을 땡겨옵니다. 주로 외부 파이프라인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냐면 요즘에 영상 마케팅이나 또는 바이럴 마케팅이나 을 통해서 틱톡이나 SNS나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 외부에서 마케팅을 해서 내가 상품을 올린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개인 홈페이지에서 결제가 되는 페이지로 유입이 되게끔 유도하는 마케팅 방법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스마트 스토어나 이 자사몰을 쓰는 용도는 단순히 누군가 소비자가 와서 결제를 할 수 있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은 거고, 궁극적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나의 브랜딩화를 점점 누적시켜서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켜서 소비자들이 내 상품만 찾게 하게끔 외부 파이프라인, 즉 외부에서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나의 홈페이지나 나의 스마트 스토어에 유입이 되게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마진율은 본인이 측정하기 나름입니다. 물론 상품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 가격도 중요하지만 본인만의 브랜드고 그 본인만의 브랜드 안에서 소비자들이 갇히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의 비교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이처럼 다양한 공급처에서 이처럼 다양한 판로가 있는데 온라인 유통에서 자리를 잡고 계신 분들이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판매를 하는지 초보자분들은 감을 못 잡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큰 틀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 내가 파는 상품의 카테고리와 그리고 디테일한 방법들은 굉장히 큰 차이들이 많고 사람마다 판매 방식은 정말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감을 잡지 못하시는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큰 틀을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글씨가 조금 이상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큰 틀을 한번 이해하시고 지금 시중에 떠도는 유튜브의 온라인 창업 관련 정보들을 접하시면 본인이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온라인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어떤 정보를 내가 접목시켜야 되고 어떤 종목을 내가 활용해야 될지를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아이패드에서 작성하는 게 잘 보이지 않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좀 찍습니다. 해당 부분을 정확하게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엄필승이었습니다.